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는 그야말로 기세 등등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대통령 부인 부분에서 이 약속은 확실히 지켜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야말로 그동안 한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최근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으로 숱한 사치 행각을 벌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정숙 씨의 지난 5년간 행적을 월간조선 인터넷판인 월간조선 뉴스룸이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문제점에 관해 칼럼 등을 통해 종종 비판해왔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뉴스룸이 이번에 보도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자초한 옷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대체로 알고 계시고 또 제 칼럼 등에도 소개된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동안 아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선 뉴스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5년 동안 쓴 옷값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간 김 씨의 행색을 보면 대통령 부인이 각종 의류와 신발, 장신구를 사는데 쓴 나라 돈이 얼마인지, 그게 꼭 필요했는지, 정말 타당한 지출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를 국가안보의 현저한 위협, 사생활 침해 운운하며 거부한 청와대의 궁색한 논리는 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숙 씨의 소위 의전 관련 비용들, 국민 세금에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썼고 하는 것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돼서 얼마 전 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패소, 그러니까 청와대가 졌습니다. 공개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했는데 청와대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걸 다시 2심에 항소까지 하면서 내놓았던 논리가 국가안보의 위협, 사생활 침해,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서 이걸 소위 대통령 기록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공개를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사비로 지출한 옷값을 문제 삼고 그의 소위 한복 외교를 가리켜 패션쇼라고 비난했던 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임기 말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같은 김정숙 옷값 논란은 사실 김정숙 씨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대통령의 배우자 김 씨는 지난 5년 동안 이전 대통령 부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2017년 7월 독일 방문 당시 친북음악가 윤희상 무덤에 동백나무를 심고 표지석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새겼다. 후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인가 착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못된 표기인 셈이다. 문재인 청와대 행태도 이와 유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 주화면에 대통령의 말과 글과 함께 김정숙의 말과 글이란 코너를 운영했다. 김정숙 씨는 우리 국민이 뽑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 그 어떤 권한도 없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출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다. 문재인 배우자란 김정숙 씨의 위치는 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전 민법상 혼인에 따라 성립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정 최고 총괄기구인 청와대가 그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알 필요 없는
김정숙 씨의 말과 글을, 그것도 김 씨가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인지도 불분명한 글들을 김정숙의 말과 글이란 식으로 대통령 대우에 준하는 식으로 떠받은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금 이 내용은 몇 년 전 제 칼럼에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정숙의 말과 글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2019년에 김정숙의 말과 글을 김정숙 여사 소식으로 이름만 바꿔 지금까지 해당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여사란 결혼한 여성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성을 높일 때 쓰는 호칭이다. 이 같은 주관적 표현을 공공기관인 청와대가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쓰면서 그 누가 궁금해할까, 그것이 궁금한 김 씨의 소식을 전하는 행태를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김정숙 씨는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배우자 행보를 계속했다. 친여 언론 매체나 문재인 극렬 지지층이 파격 행보라고 치켜세웠지만 이와 반대로 다수 국민은 김 씨의 이런 언행을 우려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필리핀 방문 당시 현지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행사 도중 가수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말춤을 췄다. 김정숙 씨는 또 외국 정상 내외의 공식 석상에서 방명록을 작성할 때 쓸 펜을 찾느라 서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몸 여기저기를 뒤졌다. 김 씨는 또 2018년 11월 체코 프라하 방문 당시에는 성당을 구경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체코 총리 일행과 따로 떨어지자 헐레벌떡 뛰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를 외쳤다. 이 내용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내용도 제 칼럼에서 소개하면서 김정숙 씨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라오스 방문 때는 공항 환송 행사에서 명목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보다 앞서 걷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씨의 행태를 본 이 중 상당수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그전에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 또는 경제부총리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처럼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자 10명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먹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김정숙이가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은 제대로 제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특기할 언행은 수두룩하지만 앞구는 외교 무대에서 김정숙 씨가 보인 언행이다.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만난 자리에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반대를 상징한다는 파란 나비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을 한 브로치를 차고 나왔다. 그 어떤 국민도 김 씨에게 국정에 관여하거나 직간접적 외교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일이 없는데도 김 씨는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 김정숙 씨는 또 2021년 10월 G20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 모임에서 자신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고 하면서 교황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김정숙 씨는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에게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탈리아의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이탈리아 총리 부인에게는 교황에게 왕복과 함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멜리 데르보드랑기행 유럽연합 EU 상임의장 부인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고 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웃음이 실소가 나옵니다. 김정숙 지금 자기가 뭔데 지금 외국 정상 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말 외교장관이나 청와대 외교안보 수업 좀 되는 겁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교황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 국제사회 지지, 특별히 부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체 김정숙 씨는 무슨 권한으로 외교석상에 그 같은 발언을, 그것도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조치들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을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이자 바티칸 시국의 정상인 교황에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 체제인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요구했을까? 대체 김정숙 씨는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국가 정상 간 비공개 대화 내용을 그리낌 없이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풀어놓을 수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숙 옷감 논란을 반면교사로 여기고 김건희 씨의 언행과 그에게 과잉 충성하며 호가호위하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벼슬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 왕조 국가의 구습이 남아있던 시절에 형성된 대통령 배우자는 국모란 허상을 깨야 한다. 이 사항은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쓴 기획기사,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자초한 옷감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분은 아셨겠지만 쭉 들으시면서 정말 지난 5년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가 어떤 청와대였는지 짐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신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박사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 현진권 박사가 최근 펴낸 자유경제 톡톡이란 제목의 신간입니다. 이 책입니다. 현진권 박사는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죠. 그리고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역임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지내면서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그러니까 자유우파적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도 거쳤고 그 이후에 자유경제원 원장을 지냈죠. 자유경제원 원장을 지내면서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당시 자유경제원이 대단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그래서 그 자유경제원의 약진에 대해서 조그만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활동을 많이 한 분이고 얼마 전까지는 국회 도서관장을 지냈습니다. 이 현진권 박사가 쓴 이 자유경제 톡톡은 아까 보셨다시피 책이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보통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특히 현진권 박사는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중요성, 시장의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8부로 되어 있네요. 제1부가 제목이 자유와 개인, 제2부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자, 제3부가 시장의 탄생, 제4부가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제5부가 시장은 경쟁이다, 제6부가 착한 정부는 없다, 제7부가 시장경제의 오해, 제8부가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이렇게 총 8부로 되어 있고 제8부 시장경제와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시장경제 틀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교양도 되고 정보도 되고 지식이 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현진권 박사는 자유경제원장으로 있으면서 용어전쟁이라는 책을 당시 편저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필자로 편저를 했습니다. 당시 필자가 강규형 교수, 김상겸 교수, 김희석 소장, 김인영 교수, 남성일 교수, 송복 교수, 신중섭 교수, 유동열 원장, 전사면 교수, 전희경 당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뒤에 국회의원 됐죠. 그리고 조동건 교수, 조우석 평론가, 현진권 원장.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 이게 2016년에 나온 용어전쟁이라는 책입니다만은 표현 하나, 단어 하나를 제대로 써서 좌익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현진권 박사가 이번에도 좋은 책을 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